먼저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명칭을 당초에 조세재정 개혁 이렇게 명칭을 썼었는데 조세재정 제도 개편으로 공식 명칭을 정해서 TF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팀장에는 정태호 경제 1분과장께서 팀장을 맡고 안도골 국정기획의 안도골 국회의원, 또 경제1의 오기형 국회의원, 그 사회1의 김남희 국회의원 이렇게 위원으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TF 구성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관련된 그 팀 구성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후에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정됐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일부는 제공이 되고 일부는 제공되고 있지 못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개별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한마디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약에 대한 분석도 또 그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사실은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또 어떤 부처는 또 공약을 빙자해서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정말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계속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만 오늘 내일도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 오늘 내일 그리고 어제 진행했던 이 3일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되고 제시됐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반영해서 또 새로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부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1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업무보고를 진행을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세수 추계와 전망에 대한 정확성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해서 종합적인 고민을 이제는 전향적으로 시작할 시기가 됐다. 또 잠재 성장률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며 우리 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와 관련한 TF 구성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일반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국세 행정의 AI 대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하고요. AI를 정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 사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국세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민간 국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같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다음 경제 2분과에서는 4개 기관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됐는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관련 구체적인 이행 계획, 예를 들면 GPU 등 AI 인프라 확보 및 활용, AI 투자 100조 원 달성 계획 등과 관련된 보고와 논의가 있었고요.
R&D 예산 및 평가제도, 과기인재 양성 전략 등이 논의가 있었고요.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신산업 분야 창업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도약 방안,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이행 전략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농진청과 새만금청은 생략을 하고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1분과에서는 어제 여가부와 복지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성평등 문제, 한부모 양육 문제,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복지부는 의료비, 또 통합 돌봄, 자살 예방, 상병수당 이 본사업이 전환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병수당에 대한 본사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소득보장 체계와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예, 사회 2분과는 교육부와 이제 문체부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AI 교육 방향에 대해서 초, 중등 교육에서부터 스팀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과 교육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AI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 거점 국립대 역량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서 논의, 그 향후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육과 취업, 창업, 또 정주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문화수출 50조 원 관련해서 소프트파워 빅5 등 핵심 공약의 임기 내 달성 방안 논의가 있었고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청와대로 복귀하는 문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현재 청와대 재단이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재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예, 정치행정분과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민권익위 논의가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또 재난안전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또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지방재정 강화 방안 등 논의가 좀 있었고요. 소방청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소방청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또 최근에 있었던 영남권 산불에서 보여지듯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과 산림청 간의 지휘체계 조정 등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 범위 확대 등이 논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권익위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일련의 현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명품백, 소위 봐주기라든지 아니면 지난 내란 사태 때 있었던 개별 의원들의, 비상근 의원들의 일단 개별적인 성명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징계를 취소하는 등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행정분과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우기나 여름철을 앞두고 그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등과 관련된 현장 방문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외교안보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고 국방부에서는 주요 현안 및 추진 정책을 보고가 있었는데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를 위한 어떤 방안들, 한미 동맹의 공고화 방안, 또 군 구조 혁신 및 국방개혁 방안, 이 중에서 방첩사령부입니다. 방첩사령부 지난 불법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와 저희 국정기획위원회가 같이 공감을 했다. 그리고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 외에도 계엄법이라든지 충무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청과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 확대, 또 첨단 AI 무기체계 연구 개발 등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특별히 그 한국형 삼축 체계라든지 등등 이거 관련된 이런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획득의 과학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시스템 문제도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잠시 후 10시부터 업무보고가 어제 그 공지로 드린 것처럼 그렇게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